2페이지를 펴니다. 2페이지. 오늘 그 법 조문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법률 용어도 보면서 약간 복습한다는 느낌도 있고, 그렇게. 자, 2페이지 보면, 부동산, 동산 돼 있다, 그죠? 그것부터 봅니다. 법전 읽을 때 그 99조 돼 있죠? 99조 돼 있고, 밑에 그 동그라미 1번 돼 있죠? 이걸 뭐라 한다? 1항 이렇게 읽습니다. 동그라미 이름 뭐라 읽을까? 2항 이렇게 읽으면 돼. 1항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줄시고, 여기 부동산이에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리고 정착물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독립성 이렇게 적어봐.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될까? 토지 및 그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물건이 부동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밑에 해설이 나와 있죠. 부동산과 동산 이래가지고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의 예 이래가지고 동안 1번에 건물이 보인다, 그죠? 건물. 자, 건물이 뭐냐 하는 건데, 건물은 누가 지었다? 사람이 지어야 돼. 사람이 지었고, 최소한 뭘 갖춰야 된다? 기둥과 지붕과 벽을 갖추면 토지로부터 독립이 돼. 독립이 되는 순간 토지는 토지대로 부동산이고 건물은 건물대로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은 없던 건물이 새로 생겼어. 그런 것은 뭐래? 원시지력이다라고 하고, 이때는 등기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 돼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산을 가지고 있고, 산 위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이렇게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산은 3대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는 순간 산은 독립된 이제 부동산이 된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나무도 숲 전체를 임목법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죠. 등기가 되는 순간 산은 나무로부터 뭐가 돼? 독립이 되고, 산은 3대로 부동산이고 나무는 나무대로 부동산으로서 취급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돼. 부동산. 독립 반대말이 뭐죠, 근데? 부합. 독립 반대를 묶은 게 또 종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부합이다, 부합. 자, 부가 무슨 말이지? 붙었다, 이 말이죠. 부. 합은 무슨 말이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나무는 원칙은 독립이다, 부합이다? 부합이야, 부합이니까 산을 팔면 A는 산만 가져간다, 나무도 가져간다. 나무도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나무, 돌멩이, 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합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 부합된 나무를 독립시키는 방법이 뭐다? 등기예요. 이제 등기를 하면 독립이 돼가지고 요건 요거대로, 요건 요거대로. 그러니까 등기된 이후에 산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 A는 산은 가져가지만 나무는 가져가, 못 가져가? 나무는 못 가져가는 거야. 그게 독립이 되기 때문에. 독립.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농작물 돼 있죠. 농작물.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밭이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다. 근데 무단으로 들어와서 이 배추, 상추 이런 걸 심은 거야. 그러면 뭐 한다? 농작물을 경작을 했다, 이런 뜻이죠. 여기 무단 경작물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숙된 거예요. 성숙이 되면 밭은 누구 거다? 갑의 것이고, 농사 지은 농작물은 누구 거다? 밭 주인 것이 아니고 농사 지은 사람 거. 경작자가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밭에 농작물이 독립되었다, 부합되었다?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추나 배추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정착물로서 독립이 되었으니까. 정착물은 뭔지 알죠? 땅에 딱 붙어 있는 부분이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착물로서 독립이 되었으니까 밭은 밭대로 갑이 거고, 배추는 배추대로 어릴 거고. 그러니까 못 움직이니까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 그러니까 배추, 상추도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 타인의 땅에서 정당한 근원 없이 경작한 것도 경작자 소유이고, 요거는 이제 원시체이기 때문에 맹인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 봅니다.
경작자가 소유권을 가져간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임목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목의 집단 돼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갑의산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어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대들보로 쓰기 위해서 나무 3그루를 샀어. 나무 숲 전체는 등기가 됩니다. 근데 나무 한두 개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나무 등기부 이런 게 없거든. 나무 한두 개는 등기가 안 돼. 그럼 등기가 안 되면 목수 아저씨는 이제 걱정이 뭐예요? 등기가 안 되면 이게 부합이 돼 있다는 뜻인데 내가 나무 3그루를 샀는데 그 다음날 산을 팔아버리면 내가 사는 나무도 따라가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수 아저씨는 뭘 하고 싶어? 그 나무를 독립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등기가 안 된단 말이지. 그때 하는 것이 뭐다? 맹인방법입니다. 맹인방법. 맹인방법을 갖추면 됩니다. 자, 맹인이 무슨 말? 명백하게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갖춘다. 이게 맹인방법입니다. 맹인. 그래서 산 곳곳에 뭐 한다고? 팻말을 세우면 되겠죠. 팻말을 세워가지고 적는 거예요. 100번지 산의 소유자는 갑인데 그 산 속에 있는 나무 중에서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기고 빨간 페인트 칠을 했다 칩시다. 그 빨간 페인트 칠된 나무 3그루는 3월 1일부터 을에게 팔린 나무다. 그리고 경고문도 붙이겠죠. 나무 베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길 가는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보고 명백하게 인식을 할 거 아니야. 산은 갑의 것인데 나무 3그루는 을에게 3월 1일부터 팔린 나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등기와 똑같이 공시방법으로서 독립성을 인정해 준다. 메인을 갖추면 이 나무 3그루가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 됐는데 움직이면 못 움직여요. 뿌리를 딱 밟고 있으면 못 움직이죠. 동산 부동산. 부동산이다 이게. 부동산. 나무가 잘리면 어떻게 돼요? 톱으로 잘라보면 부동산이. 동산이에요 동산. 그 다음에 미분리 가실 돼 있죠. 미분리 가실. 자, 이거는 좀 바꿔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사과밭을 하고 있고 그 해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을이라는 청가조합 상인이 갑의 사과밭을 밭대기로 샀어. 을이 산 것은 밭이라는 땅을 산 것도 아니고 사과나무를 산 것도 아니고 올해 농사지은 뭘 샀다? 사과를 산 거예요. 그런데 사과는 독립이다 부합이다? 부합이 되어 있단 말이지. 딱 붙어 있잖아. 부합이 되어 있다. 그런데 상인 아저씨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사과를 독립시키고 싶죠? 오늘 내가 사과밭을 밭대기를 샀는데 내일에도 사과밭을 제3지역에 팔아버리면 내가 사는 사과도 따라가 버릴 거 아니야. 부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독립을 시키고 싶은데 사과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아까 등기 안 될 때 하는 게 뭐라고? 맹인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밭 곳곳에다 팻말 세우겠죠? 1번 사과밭 주인은 갑인데 2번 올해 2020년도 생산된 사과는 가락도 몇 번 중매인에게 팔린 사과밭이다. 사과 따면 죽는다 이렇게 다 팻말 세우는. 그럼 길 가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사과밭은 갑의 것인데 올해 농사지은 사과는 을에게 팔린 사과밭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쯤 되면 이것도 독립이다 부합이다. 사과가 이제 나무로부터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 되는데 사과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까 움직여 못 움직여.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죠.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지금 6개를 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어떤 부동산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부동산이 뭐라 했지? 토지 및 그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물건. 그러니까 이미 법전 자체에서 토지는 부동산이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토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뭐가 있다? 건물이 있었고. 그 다음 등기된 임목이 있었다. 그지? 요 3가지 부동산은 등기가 되는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등기가 안 될 때 하는 것이 뭐라고? 맹인방법이죠. 그래서 아까 나무 한두 개, 수목이라든지 미분리 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등기는 안 되지만 맹인방법을 갖추어야 또 부동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하나가 뭐였다? 무단 갱작물 아까 봤다 이제 배추 상추. 이 무단 갱작물은 원시치이기 때문에 등기도 필요 없고 맹인도 필요 없고 농사 지는 사람이 그냥 소유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몇 종류가 있다고?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 그럼 차이점이 뭐냐? 등기가 되는 부동산은 담보를 설정할 때 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저당권은 등기 등록이 되는 것만 되거든. 그런데 맹인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든지 미분리 가실은
부동산이지만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당은 설정이 돼야 안 돼요. 저당은 설정이 안 돼. 근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나 미분리 가시를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좀 융통해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때는 소유권을 맡기는 담보를 취하면 되겠죠. 이거는 소유권 객회는 되니까. 저당은 객회는 안 되지만, 그럼 소유권을 맡기는 담보가 뭐지? 양도담보.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지만 저당은 설정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쭉 봤습니다. 부동산은 6개를 봤고, 동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개사가 하는 것이 부동산을 중개하기 때문에 따라서 부동산 위주로 보시면 돼요. 동산은 개념이 뭡니까 근데? 전체의 물건 중에서 부동산 아닌 나머지를 싹 다 몰아가지고 그냥 동산이다. 항상 민법은 몇 분법? 2분법. 물건을 두 개로 나누면 뭐로 나눠?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는데 부동산이 아닌 것은 다 동산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내려가서 백조 봅니다. 법전 백조. 주물 종물 되어 있죠? 주는 뭐예요? 목적. 종은 뭐지? 수단. 그래서 그 1항을 읽어보면 물건의 소유자가 줄을 쳐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다시 줄치고 상용에 공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상용에 공한다. 상용에 공한다. 상용이 무슨 말이죠? 상. 늘 이 말이죠. 늘 사용한다. 상용. 늘 사용한다. 공이 무슨 말이죠? 받들어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공. 공양미 300석. 알아들어? 공양미. 공양미는 뭐지? 포인트가 바친다. 이게 있다니까. 바친다. 바치는 쌀. 아픈 역사지만 고려시대에 가면 공녀 이런 게 있어. 공녀가 뭐지? 바치는 여자. 어디에 바친다고 그때? 몽골을 사지 말고 원나라에 바친다 이러면 되겠네. 원나라에. 원나라에 바쳤으니 공녀. 바치는 공물 이런 것도 있었죠. 공물이 뭐예요? 백성이 임금에게 진상하는 바치는 물건. 공물. 부산 같은 뭐 기장미역 이런 게 공물 아니냐. 공물로 바쳤다 이래가지고. 공은 바친다. 받들어 모신다. 그러니까 종의 역할이 뭐라고요? 주인을 늘 받들어 모시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뭐다? 여기 종의 역할이다. 이런 뜻이에요. 종의 역할. 종은 뭐라고요? 주인을 늘 받들어 모신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 감 있는 사람이 주유소를 가지고 있어. 주유소 위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주유기가 있는 거예요. 주유기가 뭐 하는 거예요? 또 기름 넣는 거 이러지 말고. 기름 넣는 거 할까 봐서 내가 미리 이야기해버린다. 기름 넣는 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주유기가 뭐요? 뭐 하는 수단이지? 또 기름 넣는 수단이라지 말고. 주유소의 영업을 위한 수단이라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유기는 누구를 위해서? 주유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주유기. 그러니까 주유소는 뭐야? 주유기는 종이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주유기가 늘 주유소의 영업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받들어 모셔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의 개념의 공, 종물, 주물 이렇게. 주유소 팔면 주유기는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유소가 개매 들어가면 주유기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주와 종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러면 돼요.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그 2항에 보니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그 다음 넘어가서 3페이지를 봅니다. 표가 하나 있죠. 딱 보니까 반갑죠? 안 반갑는가 봐. 여러분 특징이 뭐지? 쌩 까는 거예요. 안매 무시. 어저께 봤던 사람도 누군지 이란다니까. 이거 언제 본 거예요? 한 2주 전에 봤 3주 전에 2주 전에 봤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할 거 이거다. 존재에다 동하죠.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단계에 뭐가 필요하다? 당사자,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어떻게 돼야 된다? 존재하면 되는 거죠. 존재하면 1단계로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된다 했죠. 이 성립요건 아니야. 성립이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2단계에서 뭘 따지죠? 효력이 발생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효력요건이었죠. 그럼 뭐 효력요건 단계에서 이제 뭘 따져?
1단계에서 본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를 좀 더 상세하게 본다 이랬죠. 그래서 당사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능력을 갖춰야 돼. 그 갖춰야 될 능력이 뭐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 옆에 보니까 효력발생 요구 이래가지고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 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된다. 그다음에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가 무슨 말입니까? 얘기하는 거라. 얘기하는 건데 뭘 얘기하노? 속마음을 꼭 이야기를 하는데 드러내는 데 이야기로 드러내든 행동으로 드러내든 묵시적으로, 맹시적으로, 눈빛으로, 몸짓으로. 좋아요, 싫어요. 고개를 가로저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알아듣잖아. 그게 의사표시라니까. 꼭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해야 된다 하지 말고 뭐라고?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낸다. 내 생각을 드러낸다가 의사표시인데 내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거든. 말로 하든 글로 하든 행동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면 됩니다. 그게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것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 되고 속마음과 그 행동이 일치돼야 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효력요구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성요금도 봅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법률행위가 성립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불성립. 성립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니까 무효 지소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을 우리가 뭐 사과나무를 심는데 죽어버렸다 이랬죠. 그럼 사과 열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존재해서 성립이 됐죠? 그럼 뭐예요? 사과나무 사는 거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뭘 따져? 사과가 열었냐 안 열었냐 따져보죠. 그게 효력요건 단계죠. 근데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행위를 갖춰야 되는데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무효해야지. 그 첫날 이것도 표고를 딱 머릿속에 읽고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지소 가능.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누군고?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내용은 확정 가능 적법. 내용이나 목적이나 같은 말이야.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무효.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몇 개? 비통착. 의사결정이 하자 있는 것이 사이가 뭐죠? 그래서 비통착사 이렇게 해서 비통은 뭐예요? 무효사유고 착사는 뭐죠? 지수사유다 이러죠? 그런 말들을 읽으면서 딱 뽑아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안 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자꾸 해야 돼. 내 힘 의사가 일치돼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의사표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이렇게 폭을 넓게 생각해보고 가지를 쳐나가고. 그 다음 내려서 103조 중요한 걸 했죠.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을 정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떻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더라. 그럴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됐죠? 그럼 구체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 이 표현을 다양하게 하셔야 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 사회질서에 반한다. 공서양속에 반한다.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야, 애웠다. 어떻게? 궁사, 정융, 계생 이렇게 했죠. 거기에 들어가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유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고. 자, 무효가 되면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계약을 맺는데 무효란 말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말이지. 따라서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행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 돌려준다는 말 하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공사 정융 계생에 따른 이 무효는 질이 좋아요 나빠요? 질이 아주 나쁜 무효이기 때문에 주고받아 버리면 뭐가 돼? 불법 원인급여가 된다. 범죄, 그죠?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못한다 이랬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봅시다. 방관 1번은 뭐 확정 가능해도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다. 방관 2번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것이고 3번은 보니까 사회적 타당성과 적법성은 별개다 이랬죠. 이 방관로 3번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타당성과 적법성은 별개다. 그러니까 형법상 범죄 행위가 되는 걸 할지라도 민법상 꼭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맹신탁이에요. 맹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권리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친구 명의로 뭐 등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에 위반된 것이라 할지라도 반세적 행위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맹신탁으로 신탁제와 수탁제에 넘겨주더라도 불법원인 급여가 있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 방과로 4번 이렇게 해서 공사정륜개생이라는 반세적 행위를 하면 그 효과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면 우리가 당사자나 목적에 관련된 무효 취소는 절대,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 취소는 상대 이랬죠.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의 3자에게도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가 있고, 상대적 무효는 뭐야? 선의 3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선의 3자한테는 무효 주장을 할 수가 없고, 선의 3자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니까 채권 채무가 없고, 따라서 기억, 이행진이라고 이행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니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행을 해버렸죠. 해버리면 뭐가 된다고?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반환, 전환,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된다. 이렇게 했죠. 자, 넘어가시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봅니다. 104조. 구조가 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목적이 타당하지 않으면 무효.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그 목적, 즉 계약의 내용이 어떻다? 103조에 해당한다 이죠. 103조의 내용이 뭐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적시에 어긋난다 이죠. 그런 행위라면 그거는 뭐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되면 채권 채무가 없기 때문에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행을 해버렸다면 일반적인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103조에 해당되는 이 선량 풍속에 어긋나는 첩계약 이런 거죠. 첩액은 아파트를 한 채 줘버렸다. 이런 것들은 주고받은 원인 자체가 뭡니까? 적법이야, 불법이야? 주고받은 원인 자체가 불법이야. 도박을 위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다. 범죄를 목적으로 뭐 자금을 출처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전환도 안 돼. 일반적인 무효는 재활용이 되죠. 어저께 우리 배웠다, 이거 전환. 못 쓰는 법률행위 벌리지 말고 돌을 쓸 수 있는데, 이 103조에 해당되는 무효는 질이 아주 나쁜 무효이기 때문에 재활용도 안 되는 거예요, 재활용도.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무효는 추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은 없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는 본다. 이것도 어저께 봤죠, 그죠? 근데 이 무효는 추인도 안 돼. 새로운 행위로도 인정이 안 된다고. 아주 질이 나쁜 무효예요. 그래서 103조에 해당되는 무효는 불법인 임급에 해당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환전환 추인이 안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궁사, 정륜, 계생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궁이 뭐야?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내하고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데 저 상대방한테는 약점이 있어. 그 약점이 공박이 될 수도 있고 갱소리 될 수도 있고 무경험이 될 수도 있고, 이 셋 중 한 개의 약점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현저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현저하게 불균형이 나타나면 이거는 우리민법 104조에서 그 행위 자체가 뭐다?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세적 행위로서 무효다, 이런 논리예요. 요 104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전체 구조를 보면 103조라는 큰 울타리 속에 궁사, 정륜, 계생 6개 있다고. 그 중 하나가 뭡니까? 104조예요. 104조. 104조. 그래서 104조는 103조라는 큰 울타리 속에 6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예다. 그래서 104조를 다른 말로 하면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준다, 이 말이죠. 예시 규정인데 이 104조는 일반적인 103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할머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할머니 생각납니까? 네. 그 할머니 어떤 할머니고? 국포시장에서 그 장사하는 할머니야? 응? 모른다고? 그때 왜 갑이라는 할머니가 토지 한 필지를 샀다. 근데 이 토지가 다음 달 도시계획안에서 상업지로 고시대 예정인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 지금도 3억 원 받을 수 있는 땅이다. 근데 그 정보를 입수한 을이 할머니한테 접근해가지고 내 친구가 도시계획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다음 달 도시계획안에서 할머니 땅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간답니다. 지금 시세가 1억 정도 가는데 국가에 수용이 되면 7천만 원 받기도 힘들 거예요. 이렇게 뻥을 친 거야. 할머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지. 근데 우리 그 다음날 다시 또 할머니 찾아왔죠. 제3자가 그 땅을 1억에 사달라고 부탁하는데 인자 나섰을 때 빨리 파시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쓰레기 매립장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 이 땅 아무도 안 산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조금 경솔하게 그리고 좀 급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3월 1일 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억을 받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다. 근데 다음 달 도시계획안에서 여기 상업지로 고시가 돼가지고 3억 이상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할머니가 알게 되었단 말이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럼 내가 할머니라면 어떻게 할까? 구포시장에서 할머니가 쫓아오겠네. 와서 뭐랄까? 뭐 또 소송이야. 성질 급하게. 일단 물어봐야 될까 이가. 말도 안 해보고 소송이야 그냥. 응? 좋은 말 할 때 돌려달라 이러겠죠. 내가 1억을 돌려줄 테니까 니도 좋은 말 할 때 땅을 돌려주라. 뭐 계약 없던 걸로 하자. 이리 나왔겠지. 근데 말을 들어서 안 들었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소송 가는 거야. 처음부터 소송하면 안 되고. 항상 뭘 할 때는 뭐야? 일단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좋게 말로 통하면 말로 끝내고 말이 안 통하면 이제 소송 가는 거지.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한다. 그 소송에서 할머니가 뭘 주장할까? 요 매매 계약은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했죠. 그럼 판사가 뭐라 할까? 할머니가 무효를 주장했으니까 왜 무효가 되는지를 증명을 해라 할 거 아니야. 그 무효를 주장하는 할머니가 뭘 해야 돼? 내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소송이 붙으면 항상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입증해야 됩니다. 내가 뭘 주장하지? 내한테 유리한 걸 주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거는 누가? 내가 입증해야 돼. 내한테 불리한 걸 입증하는 바보는 없겠죠, 그죠? 항상 소송이 주장하는 건 내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 유리한 거. 그래서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그래서 뭘 입증하냐? 세 가지를 입증하면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내가 계약을 맺을 당시에 지금 내가 누구? 내가 할머니야. 그러니까 케이스나 이 판례를 공부할 때 이 판례거든. 판례를 공부할 때는 항상 주인공을 놓치면 안 돼.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상대방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꾸 그 입장을 생각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 그러면 안 외워도 될 거 아니야. 외우면 사단이 나는 거지, 이제 외우면. 외우면 뭐가 돼? 그냥 그 틀에 묶여가지고는 이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되지. 외우면 안 돼. 외우지 말고 자꾸 이게 응용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저랬으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할머니 되기 싫으면 뭐야? 우리 할머니다 생각하면 되고. 응? 내가 누구라고? 할머니야. 그러니까 주관지라고 해서 내 입장에서 볼 때 내 입장에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나에게는 뭐가 있었다? 군바, 갱솔, 무경음이라는 적어도 3개 중 1개의 약점이 있었다. 약점이 요 한 점이 있으면 돼. 3개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나의 이러한 셋 중 1개의 약점을 상대방 을이 어떻게 했다고? 이용을 해야 돼. 주관 요건에서 상대방이 내 약점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볼 때 현저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이 균형이 안 맞단 말이지, 불균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고받은 걸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갑이랑 할머니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1개를 주고 1개를 받았다면 뭐야? 균형이 맞죠? 근데 3개를 주고 1개를 받았다. 균형이 맞아 안 맞아? 이 균형이 안 맞단 말이지. 이 불균형이지. 현저한 불균형. 그럼 현저한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지? 그건 담당 판사가 판단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뭐 법에 딱 정해놓은 건 없거든. 2배 이상 되면 현저하다. 1.5배가 되면 현저하지 않다. 이런 거는 규칙은 없어. 판사가, 담당 판사가 상황을 보고 그냥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가지 일을 누가 입증을 했다? 할머니가 입증을 합니다. 이 셋 다를 입증이 돼. 입증을 하면 무효라는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되면 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무효, 뭐지? 채권 제목 없다. 이행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 사건은 이행을 했어, 안 했어? 이행을 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주고받은 것을 돌려받을 수가 있냐 하는 건데 반환은 반점된다 이랬다. 반점된다 무슨 말이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 아니야. 그게 요거야. 이 104조하고 일반적인 103조의 차이점이죠. 일반적인 103조 요 5개는 둘 다 불법이야.
감남이도 불법이고 첩이된 백류도 불법이고 도박을 한 사람도 불법이고 도박한다는 사실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도 불법이고 뇌물을 준 사람도 불법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도 불법이고 둘 다 불법이니까 둘 다 반환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104조는 둘 다 불법이다, 한쪽만 불법이다. 어른 불법이 있지만 할머니는 불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제 별개로 나눠보는 거지. 불법이 있는 상대방 어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불법이 없는 할머니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반쯤된다는 뜻이야. 반쯤된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잘못하면 땅은 돌려받고 돈 1억은 돌려줘 안 돌려줘? 이 을이 못 받아가니까 갑이 안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을이 못 받아가니까 갑이 반사적으로 그냥 1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받고 돈도 챙기고 이러면 되겠죠. 그래도 을이 지가 잘못했으니까 뭐 하소연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전환은 됩니다. 전환 안 된다는 이제 본수 들어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추인은 돼야 안 돼요. 추인은 안 된다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103조는 반환, 전환, 추인이 아예 안 돼. 그런데 불공정한 범위는 반환은 반쯤되고 전환은 되고 추인은 안 된다. 여기 차이점이 있죠.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봅니다. 지금 우리가 4페이지 보고 있어요. 4페이지. 제일 위에 104조 법전 한번 볼까요? 당사자의 지금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내하고 상대방하고 계약을 맺는데 지금 나한테는 뭐가 있다? 궁박, 갱설 또는 무갱음으로 인하여 돼 있죠? 인하여 뭐야? 원인으로 하여 이 말이죠. 원인을 줄여서 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셋 중 한 개의 약점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만 그 계약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그 법률에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법전을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 내려가서 이제 요건 한번 봅시다. 동안에 1번에 주관적 요건 이래가지고 피해자가 누구예요? 할머니죠. 어떤 상태다? 궁박, 갱설, 무경음이 존재해야 되고 폭리자는 이걸 뭘 해야 된다?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동안에 2번 객관적 요건으로서 거부와 반대거부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판례는 현저한 균형을 판단하는 시점 언제 이행기를 기준합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반드시 주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됨. 주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입증 책임을 지고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입증을 못하면 이게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데 입증을 못하면 104조로서는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불공정이 안 돼. 안 되더라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103조 울타리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3조에는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효과 내려가서 104조 4번에 104조는 103조의 예시규정이고 그래서 하살표를 줄을 치고 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103조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반세적 행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5번 효과 반환 반쯤되고 전환되고 추인은 안 된다 했죠. 그 후에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판례의 판정식이 돼 있죠. 그 하살표 이행기 돼 있죠. 이행기를 지우고 이행기를 지워버리고 법률 행위시 이렇게 지어놓을까? 법률 행위시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을 맺을 당시에 시가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주고 샀습니다. 1억짜리 1억 주고 샀으니까 한 개를 주고 한 개를 받았으니까 균형이 맞죠? 근데 잔금 칠 때쯤 되니까 아파트 값이 3배로 올라버렸어. 자,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위 당시에 균형이 맞았다면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없다. 그 다음 내려가서 의사표시 봅니다. 자, 의사표시가 무슨 말인고? 내 생각을 드러낸다. 내 생각을 드러낸다. 내 생각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게 의사표시다. 의사표시. 뭐가 정상이에요? 정상적 의사표시가 뭐냐고? 어떻게 해야 정상이냐고? 끝과 속에 일치하는 거야. 맞다. 끝과 속에 하지 말고 뭐라 할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이러면 되겠다. 예? 내가 가르치니까 또 가르친 대로 끝과 속에 일치하는 거야.
내가 겉과 속이 이런 머릿속에 여러분 뭐라? 의사와 표시가 이렇게 편한 대로 하세요. 일치돼야 되고 의사결정을 하면은 하자가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유효 이러면 되겠다. 유효. 내가 원하는 대로 효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정상이 뭐냐면 요거. 의사도 O, 표시도 O, 속으로 결정한 의사와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일치된다. 이게 정상이거든, 정상. 표리가 부동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반대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몇 개 있노? 4개 있죠, 그죠? 4개. 그래서 의사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거,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거 이래가지고 의사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3개,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 1개죠. 자, 뭐라고 했다? 그냥 해라. 비, 통, 착, 사 이렇게 나와요. 비통착사. 자, 비가 무슨 말? 비진이 표시, 통은 통제허위 표시, 착오는 착오, 요거는 사기, 강박, 여기 비정상적.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그 결과는 뭐가 될까? 무효가 되거나 취소 가능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무효가 되거나 취소 가능이 된다. 근데 이 무효 취소는 절대 상대. 아까 당사자 목적에 관련된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취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 취소는 상대적 무효 취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말 따라간다? 그냥 삼자 하지 말고 선의의 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즉 말로 선의의 삼자에게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선의의 삼자는 보호가 된다. 선의의 삼자는 보호가 된다. 여기 반드시 들어간다고. 여기 전체 구조예요. 그리고는 비진이부터 보면 되겠죠. 우리가 연습도 많이 했어. 구조를. 구조 파악이 돼야 돼. 표의자가 무슨 말이죠? 의사를 표시한 사람. 오늘은 그러니까 법률, 그러니까 이제 무자학적인 법률 용어를 애월 하면 안 되고, 이 법전을 같이 보면서, 법 조문을 보면서 그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걸 해석을 하면서 법률 용어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체계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법률 용어 사전을 탁 펴놓고 말이지, 덜덜덜덜 해봐야 그거 아무 의미 없다고. 의 쓸지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죠. 표의자가 뭐라고?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럼 맞은편에 있는 사람 뭐고? 상대방이 되겠죠. 이 두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지금 보는 거야. 심리 상태를. 표의자가 속으로는 정리를 할 생각이 없어. 근데 겉으로는 정리하겠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막 자살 소동을 벌이고 지금 난리가 났어. 평생 친구가. 마음이 아파 안 아파? 그래서 만나가지고 포장마차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술 한잔 먹고 있어요. 술이 반쯤 취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 친구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중내상내 하니까 친구야 힘내라. 내가 아파트가 5채 안 있나?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채를 그냥 공짜로 줄게. 그러니까 힘내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 속마음은 뭐야 지금? 일단 요놈 죽겠다 하니까 죽을 놈 살려놓고 보자 말이야. 죽겠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갑이 뭐랬다고? 실제로는 줄 생각이 없어. 근데 겉으로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뭐랬다고? 친구야 아파트 한 채 공짜로 줄게. 준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속으로는 줄 생각이 없는데 겉으로는 주겠다라고 했죠. 속마음과 그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그러한 사실을 나는 알아 몰라. 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비진이야, 비진. 알겠죠? 이게 뭐라고? 비진이라고. 읽어봐.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한 것. 이게 비진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알아 몰라. 상대방이 표의자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게 정상이지. 뭐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간시법을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일단은 표시된 대로 효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뭐라고? 유효. 근데 상대방도 저 친구가 술김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차마 줄 생각은 없지만 거짓이나마 저렇게 해주니까 참 고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 알았거나 친구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때는 뭐가 돼?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야. 가짜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지도 알고 둘 다 알아버리면 이거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은 뭐라고? 유효.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이렇게. 자, 법정 봅니다. 107조 1항을 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까지 줄치고,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까지 줄치고. 이게 뭡니까? 비신이야. 이거 읽었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했다. 이게 비신이거든. 비신이라도 효력이 있다 끊고. 요까지가 뭐야? 원칙은 유효다. 왜 유효?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정려 계약이라는 거래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단은 외부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준다. 자, 그러나 가로를 묶고, 그러나를 뭐라 하지? 한자를 고치면 단. 그래서 그걸 단서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107조 1항 보면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는 거야. 본문은 뭐죠? 원칙. 자, 법정 한번 봅시다. 1항에서 쭉 가다가 효력이 있다 다음에 쉼표야 마침표야? 마침표가 찍혔죠? 한 문장이 끝난 거야. 요 가지를 말합니까? 1항 본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 유효. 원칙 조항이 유효예요. 본문은 원칙 조항이고, 단서는 예외 조항입니다. 단서는 예외. 근데 마침표 찍고 접속사가 역접이다 순접이다? 역접조사죠. 그러나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나야.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나야. 역접.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은 결론이 같아야 될까 반대로 나야 될까? 역접이니까 반대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효력이 있다로 끝났으니까 그러나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야 될까? 효력이 없다로 끝나야 되겠죠? 어떤 경우는 뭐 효력이 없느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줄치고, 알았거나. 그때는 뭐가 된다? 효력이 없다. 무효되는 거야. 이 단서 얘는 무효다 하는 말이거든. 그런 날을 한자로 고치면 뭐라지? 단 이렇게 변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했다, 단서를 달았다. 뭐 단서를 달았다 이런 말 쓰죠, 그지?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면 그걸로 끝날 건데 단수정을 딱 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반대 현상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역접 단서. 그러니까 107조 1항 단서 이러면 그러나부터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107조 1항 단서란 말이 자꾸 나올 거야. 107조 1항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를 한다. 자, 알았거나 할 때 그나에다 동함치고, 그나에 동함치고, 그나 밑에다 또는 이렇게 적어. 이것도 많이 틀려. 알았고 이러면 틀립니다. 알았고는 뭐야? 엔드죠. 그럼 둘 다를 포함하는 거야. 알았고 또 알 수도 있었고 두 개가 다 포함된다는 뜻이고, 알았거나는 뭡니까? 알아도 좋고 알 수 있어도 좋고 둘 중 한 개 있으면 된단 말이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고 이러면 틀려. 그리고 알았거나 그리고 이래도 틀려. 알았거나 또는 같은 말이죠.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은 별거 없어. 전항은 의사표시 무효는 동안 딱 치고, 그 무효 밑에다 상대적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무효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공식입니다. 비통착사에는 반드시 그게 따라가게 돼 있어. 상대적 무효 취소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다른 거는 크게 볼 건 없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108조 봅니다. 108조 5페이지. 통정 허위 표시가 보이죠? 통정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짜고서 허위는 거짓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가짜로 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이 처음부터 무효예요. 근데 이 무효는 절대 상대적 무효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 따라갑니다. 자, 통정의 표시 한번 볼까? 통정의 표시는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고 그러한 불일치를 표의자도 알고 있고 통정을 통해서 상대방도 알고 있고. 통정이 뭐지? 서로 짜고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통정이라고도 하고 양해하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양해하에. 쌍방이 양해하에 하는 말이나 통정하여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차마 법조항에다가 짜고서란 말을 적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예. 국회의원들도 법을 정할 때 어떻게 하고 싶어? 짜고서 하고 싶었어. 근데 짜고서 하니까 품위가 있어 없어? 품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야. 통정. 그러니까 이 통정이라는 의미가 막 다양하게 쓰이는 거죠. 그죠? 통정. 뭐 정을 통했다. 뭐 이렇게 이 노란 신문에 나오는 것도 통정이고. 여기서 말하는 통정은 두 사람의 마음이 짜고서 통했다. 이런 뜻이야. 통정. 짜고서. 그래서 갑이 A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3월 20일 날 돈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이 채무자 갑이 저번에 우리가 토지는 2억짜리가 한 필지 있는데 현금은 없어. 그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땅을 팔아서도 갚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정상이냐 비정상이야? 우리 책에 나온 사람들 다 비정상 아니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도 뭘 배우고 있노? 이 비정상을 배우고 있거든. 따라서 갑은 땅은 팔기 싫고 안 팔고 있으면 채권자 A가 이 땅을 개면 나가지고 강제 집행할 것 같죠? 근데 강제 집행도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짜고서 뭘 했다고? 실제로는 매매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겉으로는 매매한 거 좀 꾸미고 3월 1일 날 매매 계약서를 적고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넘겨버렸다. 이게 통정의 표시야. 그럼 이 매매는 진짜야 가짜야? 가짜죠. 그 가정매매의 구조를 보니까 실제로 사업할 생각이 없는데 겉으로는 사업한 점을 꾸몄고 그러한 속마음을 나만 안다 친구도 안다. 이게 뭐야? 통정의 표시지. 어사와 표시 물질을 둘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가정매매가 가장 대표적인 통정의 표시고 이거는 처음부터 뭐가 된다? 가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를 할 가치가 없거든. 무효라고. 무효니까 채권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채권 채무 없죠. 그러니까 이행증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어. 근데 이행을 했어 안 했어? 등기를 넘겨줘버렸죠. 그럼 이때 이 넘겨준 등기가 불법 원인 급여가 해당될 거냐가 문제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사정륜개정을 딱 외우셔야 돼. 공사정륜개정에 들어가면 불법 원인 급여 못 돌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사정륜개정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공사정륜개정 어디로 봐도 통정이란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넘겨주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닌 거야 이거는. 불법을 원인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고.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해야 못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언제든지 어를 상대로 친구야 때가 됐으니까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통정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무효는 절대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갑을 배신해가지고 맡겨놓은 땅을 지 땅처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사가지 않은 병이 매매를 할 당시에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뭐지? 선의. 알았다가 뭐요? 악의. 선의, 악의도 통상적인 용어하고 다르다 했죠. 선의는 착한 게 아니고 뭐라고? 악의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뭐라고? 뭐 또 몰랐다 야. 거꾸로 이야기하지 말고 선의는 뭐고 몰랐다. 악의는 알았다. 몰랐으니까 모르고 했으니까 봐주겠다 이런 뜻이고 알고 했으니까 안 봐주겠다 이런 뜻이다 생각하면 되지. 알고 했으니까. 가짜는 사실 알았으니까 알고 한 사람은 뭐 하려고 보호를 해주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제3자가 선의일 때는 보호가 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되는 거야. 선의인 3자에게는 대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야. 선의가 무슨 말이에요? 몰랐다 야. 이 선의적으로 놓고 착한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몰란 거예요. 모르고 했으니까 착하겠지. 악의 적어놓고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알고서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안 해야지. 알고 했으니까 이거는 보호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정의 표시. 그래서 거기서는 그 밑에 해설을 보면 그 4번 반가로 4번 돼 있죠. 정리가 안 되는 4번에 보니까 통정의 표시는 이 반세적 행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은 불법적인 급여가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109조 차고는 조금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합시다.